모든 게 변화했습니다. 여기 필리핀 여성은 한국이 바꿔놓은 모든 것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은 한국이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필리핀 여성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저는 필리핀에서 태어나 자란 메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란 환경은 정말로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분은 제가 정말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를 키우는 모든 책임은 어머니 혼자에게 떠맡겨졌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필리핀의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일은 어머니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 저와 어머니는 겨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일을 파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과일이라는 것이 저희가 사는 필리핀에서는 비싼 물건이 아니었고 그 때문에 과일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저희는 그 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가셔서 그늘조차 제대로 없는 자리에서 과일을 팔았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곁에서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과일을 파는 그늘진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과일을 팔기 위해 자리를 잡고 계실 때 저는 옆에 앉아 그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어린 나이에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솔직히 힘들고 지루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생각도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정말 뜨겁고 숨 막힐 것 같은 오후였어요. 어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길가에 자리를 잡고 과일을 팔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과일이 팔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부족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길거리에 나와 과일을 판매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고 너무 더운 날씨에 지쳐버려서 그저 어머니가 팔고 있는 과일들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낯선 남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남성은 필리핀 현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피부가 유난히 하얗고 키가 크며 얼굴 표정도 매우 차분하고 친절해 보였어요. 그 남성은 어머니가 진열해둔 과일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금 망설이는 듯한 눈빛을 보이며 다가와서 과일을 골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필리핀의 길거리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가끔씩 외국인들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죠. 과일을 고르고 나서 그는 가격을 물어봤고 어머니는 그에게 정직하게 가격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과일값을 지불하면서 갑자기 저를 보더니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우며 저에게 "너 참 귀엽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저를 보고 귀엽다고 말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고 그때까지는 한 번도 외국인 손님이 저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저에게 조금 낯설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지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과일의 가격보다 무려 10배나 되는 금액을 지불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돈이 실수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떨떨해하며 그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그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손님이 팁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말로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그저 운이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도 금액을 팁으로 받는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그 남성은 과일을 사들고 자리를 떠났고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 상황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정말 좋은 손님을 만났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남성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필리핀의 길거리는 너무도 크고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과일을 팔기 위해 길거리에 나와 계셨고 저는 여전히 어머니 옆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그가 저희에게 과일을 사러 온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남성은 이번에도 과일을 구매하더니 저를 보고 다시 한번 밝은 미소를 지으며 "너 정말 귀엽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엄청난 금액의 팁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놀라워하시면서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후로도 그 남성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씩은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매번 과일을 고르고 어머니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은 같았지만
항상 저를 보며 귀엽다고 말하는 것과 함께 팁을 주는 것이 그 남성의 일상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남성이 왜 계속 저희 가게에 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필리핀의 길거리는 많은 가게와 상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왜 하필 저희 가게에만 자주 오는지, 그는 왜 저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팁까지 주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어머니와 제가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무더웠고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과일을 정성스럽게 진열하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과일을 권하고 계셨어요. 그날도 어머니와 저는 과일을 팔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자주 찾아오던 하얀 피부의 아시아 남성이 어김없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제 그 남성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가 과일을 사가면서 늘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저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항상 많은 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는 그 남성의 존재가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그 남성은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과일을 사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과일을 고르고 나서 값을 치른 뒤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와 그 남성은 짧은 대화 정도만 나누었을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길고 진지한 대화가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그 남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빈이었고 필리핀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자주 저희 어머니에게 과일을 사러 오는지 의아했었는데 그 이유를 듣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일을 사러 온 것이었지만 당신과 따님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과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당신과 따님을 돕고 싶어서 계속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의 말을 듣고 매우 감사한 표정을 지으셨고 그 이후로 그는 저희와 더욱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저희 가족과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그를 가족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말했어요. 저를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빈 삼촌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그가 저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저를 배려해주고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마다 작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가끔씩 그는 과일을 살 때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의 따뜻한 성격 덕분에 저는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과일을 사러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빈 삼촌이라고 부르며 인사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빈 삼촌이 평소처럼 과일을 사러 오셨는데 그날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은 저희 미래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빈 삼촌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학교에 다니지 않니?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저는 그동안 학교에 다닐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학교에 다닐 돈도 없고 어머니가 과일을 파는 일을 도와야 하니까요. 제 대답을 들은 우빈 삼촌은 그 순간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의 눈빛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지만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 가족에게는 학비를 낼 여유가 전혀 없었고 저도 어머니를 도와야 했기 때문에 학교는 그저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빈 삼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러더니 우빈 삼촌은 저에게 정말로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너의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준다면 너는 학교에 다닐 생각이 있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은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헌신하셨고 저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에 다닐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어머니 곁에서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빈 삼촌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놀랐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과일을 파는 일을 도와야 했고
학교에 다니면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우빈 삼촌을 바라보았고 그는 저의 망설임을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 가서 공부해보는 게 어때? 그 순간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말이 저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히 저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했고 그 진심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저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서 저를 키워오시면서 늘 저희 미래를 걱정하셨고 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셨어요. 우빈 삼촌의 지원 덕분에 비록 어머니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해도 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과 우빈 삼촌의 지원 덕분에 저는 마침내 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빈 삼촌은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학비뿐만 아니라 학용품, 교복까지도 모두 챙겨주셨습니다. 그가 해준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그동안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낯설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빈 삼촌의 응원 덕분에 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우빈 삼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동안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던 저에게 교실에서 책상에 앉아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배우는 새로운 지식에 빠져들었고 그 지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집에 돌아와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밤늦게까지 책을 펴놓고 다시 공부하곤 했습니다. 공부는 저에게 이제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항상 미소를 지으셨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와 우빈 삼촌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죠.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은 때로는 어렵기도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운 내용을 책에서 한 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생님께서 내주신 과제를 스스로 더 깊이 공부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스스로 다시 정리해가면서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성적이 높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니 점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반에서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고 선생님들께도 많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씀하시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저희 노력을 본받으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빈 삼촌은 제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는 제가 성적표를 보여드릴 때마다 기뻐하시며 저를 칭찬해 주셨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어요. 저 역시 우빈 삼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빈 삼촌은 그저 물질적인 지원만 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저에게 긍정적인 말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우빈 삼촌을 떠올리며 그가 제게 베풀어준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가왔고 저는 우빈 삼촌 덕분에 무사히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취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빈 삼촌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저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자연스럽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끝났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에게 있어 대학교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빈 삼촌 덕분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가는 것은 제게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바로 일을 하며 어머니를 돕고 저희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대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꿈처럼 느껴졌고 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우빈 삼촌은 저희 그런 생각을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우빈 삼촌은 저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온 것을 알고 있었고 졸업 성적도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에 진학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삼촌은 매우 놀라워하며 물어보셨어요. 왜 대학에 갈 생각을 하지 않니? 너는 충분히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자격이 있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지만 너무 비싸요. 저는 그저 대학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삼촌은 제 대답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학비를 전부 지원할 거야. 대학 학비까지 모두 내가 부담할 테니 더 큰 꿈을 꾸어야 해. 그 순간 저는 우빈 삼촌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은 저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그 말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삼촌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삼촌을 바라봤습니다. 삼촌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어. 이제는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울 때가 되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고 저는 삼촌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멀게 느껴졌던 대학이 이제는 저에게 한 걸음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저는 우빈 삼촌의 강력한 지지와 지원 덕분에 필리핀의 명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어요.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저에게 단순히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미래를 바꾸고 제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는 기회였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빈 삼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수업의 난이도도 훨씬 높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지만 저는 우빈 삼촌의 도움 덕분에 이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학업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우빈 삼촌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삼촌께서 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에게 보답하는 방법으로 삼촌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배울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문장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빈 삼촌과의 대화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삼촌은 제가 한국어로 말을 걸 때마다 기뻐하시며 저를 더욱 격려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과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빈 삼촌의 지원 덕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대학교에서 졸업할 시기가 다가왔고 마침내 졸업을 앞두고 한국어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뿌듯했고 삼촌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삼촌 역시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졸업 후 저는 한국어 실력과 자격증을 바탕으로 필리핀에서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필리핀 내에서도 매우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곳이었고 제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자 우빈 삼촌 덕분에 얻은 또 하나의 큰 성취였습니다. 제가 취직한 한국 기업은 필리핀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도 정말로 훨씬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필리핀의 많은 회사들은 보통 저임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직한 한국 기업은 그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필리핀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훨씬 높았고, 그 덕분에 저는 저희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 변화가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며 저와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정말 큰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더운 날씨 속에서 과일을 팔기 위해 길거리에 나가셨고, 그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 건강도 좋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한국 기업에 취직한 덕분에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동안 저희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저희는 그동안 살고 있던 집에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은 나무 판자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이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작은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작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에요. 전기가 잘 들어오고 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우빈 삼촌 덕분이었어요. 삼촌이 아니었다면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을 것이고, 대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삼촌의 지원은 제 인생의 모든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삼촌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진심이 담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저는 삼촌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마음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동안의 기억들, 삼촌 덕분에 제가 얻게 된 기회들, 그리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삶까지 모두 삼촌 덕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편지와 함께 지갑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갑은 그동안 제가 모은 돈으로 산 작은 선물이었지만, 저에게는 삼촌께 드리는 소중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삼촌이 그 지갑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그의 얼굴에 감동이 서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삼촌은 편지를 읽으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끝내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너는 정말로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내가 도와준 보람이 있다. 삼촌은 저를 자랑스러워하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삼촌께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지 물어보았어요. 사실 그동안 삼촌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셨지만, 저는 항상 그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삼촌은 제 질문에 잠시 생각하시더니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삼촌은 어렸을 때 자신도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셨어요. 삼촌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삼촌은 어른이 되면 자신도 남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하셨고, 저를 처음 보았을 때 삼촌은 그 결심을 실천할 기회를 얻었다고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저처럼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삼촌께서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고, 그 덕분에 저 역시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니까요. 삼촌은 저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셨어요.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저 혼자만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필리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 역시 과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빈 삼촌 덕분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가 도운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저희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필리핀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활동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진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조금은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알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방송에서는 저희 어린 시절, 우빈 삼촌의 도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빈 삼촌입니다. 삼촌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마음과 따뜻함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촌은 제 삶을 바꿔주셨고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서 우빈 삼촌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연자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 명의 사람이 베푼 진심 어린 나눔과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